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오후 12시 11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동기 대비해서 3.2%로 7월에 발표된 수치보다 0.1% 정도 낮은 수치이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2%로 7월에 발표된 수치보다는 오히려 0.1% 높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동기 대비해서 3.0%로 7월에 발표된 수치와 동일한 수치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0.2%로 7월에 발표된 수치 마이너스 0.1%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전반적으로 7월 예상 CPI는 전달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거나 혹은 아주 소폭 높은 상태라서 이번 CPI가 만약에 예상치와 큰 차이가 없다면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8월 15일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예상치는 이전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트렌드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물론 2020년과 비교해서는 심각한 고용 둔화까지는 아니어도 천천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정치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해당 소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민주당 후보가 해리스로 확정된 이후에 트럼프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폴리마켓에 의하면 해리스의 당선 확률은 50%까지 상승을 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46%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해리스가 트럼프를 역전한 것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지만 아직 대선은 2달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찍 폭죽을 터뜨렸던 트럼프의 상황이 해리스에게도 펼쳐지지 않을 보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명 공화당 쪽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도 표심을 자극할 만한 결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가운데 연준이 암호화폐 친화적 커스텀스 뱅크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번에 연준의 13페이지 분량의 강제 조치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커스텀스 뱅크가 암호화폐 회사와의 새로운 거래 관계를 시작하려면 계약 3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미니 창업자 윙클보스에 의하면 연준이 암호화폐 업계를 질식시키려는 행태를 아직도 자행하고 있고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 재설정은 사기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도 얼마 전에 한마디를 했었었는데요. 해리스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재설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잘못된 베이스를 그대로 두고 재설정을 한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보다 더 암호화폐 업계의 영향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이후에 진행되었었던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의 발언을 두고서 이런저런 추정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인터뷰에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알데르트 스튜어트가 리플의 매출에 대해서 역사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리플이 과거 XRP로부터 매출을 얻어냈다고 보지만 리플의 현재 매출은 더 이상 증권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있고요. 따라서 한 법률 전문가는 리플은
SEC가 먼저 항소할 경우에만 교차 항소할 것이고, 그런데 SEC 역시 현재 항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데르트 스튜어트의 SEC에 대한 발언이 과거에 비해서 더 정중하고 덜 공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해당 판결의 배경이 화해 협상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리플은 SEC와의 소송 그리고 작년 7월에 이루어진 약식 판결로 인해서 수억 달러를 지불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해야 했다. 즉 약식 판결에서 리플의 기관 판매는 증권거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증권거래로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약식 판결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는데 수억 달러가 들었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서 리플의 비즈니스 거래가 판결에, 즉 리플의 현재 비즈니스 거래가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리플이 항소를 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리플이 이미 구축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의 사업 지속성에 있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최종 판결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 XRP 투자자분들만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